이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꽤 돼요. 처음에는 한 13kg 내외가 됐었는데 아,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한 45kg 정도 되셨어요. 그럼 총 근데 한, 이제 어우, 그러니까 거의 60kg 딱 가까이. 제 무게를 업고 네네네. 금강산을 오르신 거예요. 한번 매보세요. 근데 이게 이게 근데 매도 이게 이 무게만으로도 꽤 나가요. 이 지게에 아버님을 모시고 몇 시간을 산행하신 거예요? 그럼요. 이제 금강산은 무한정 우리가 산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코스가 두 군데인데 구룡련 코스하고 만물산 코스인데 4시간의 시간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4시간 안에 갔다가 나와야 돼요. 야 이게 그 손수다 철사로 요런 그 목베개 요거 이제 벽에 붙이는 그 폼이잖아요. 예, 이게 참 정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앉으면 이게 안전벨트입니다. 이게.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잠깐 이래가지고 여기다 거는 거고 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걸 해놨네요. 그래서 요걸 이제 손으로 붙잡고 계시라고 해놨던 겁니다. 예. 이렇게 가실 때. 요것만 봐도 뭔가 좀 참 이게 짠하네요. 아버님을 생각하는 네. 그 아드님의 마음이. 그래서 처음에 아버님이 이걸 보시고 이게 뭐냐 그러시길래 자세히 설명하면은 내가 거길 왜 타느냐 할 수도 그치, 있고 하기 그치. 때문에 금강산에 갈 때까지 이게 용도를 설명 안 했어요. 이제 금강산 가는 날도 강원도 여행 가자고 그러고 이제 여행 가면서 이제 금강산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예, 참 정말. 저 이제 지게를 가지고 사실은 가게 되면 북에서는 저거 통과를 좀 시켜줬습니까? 물품 검색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모든 짐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이 검색대가 이 구멍이 좀 작아가지고 저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지게를 들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그 북한의 감시원이 이거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아버님인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으시게 하고 이렇게 지고 금강산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다가 아버님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92살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날카로웠던 그 경계의 눈빛이 풀어지고 그 웃으면 또 안 되니까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이쪽으로 그냥 통과하시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때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효에 대한 그 동질감이라고 그럴까? 그 눈빛이 찰나의 눈빛이 저한테는 아주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과정을 거쳐서 지게를 이제 금강산까지 가져가셨는데 아버님이 지게를 좀 이렇게 이제 타자고 하셨을 때 많이 좀 당황하거나 뭐 좀 그러지는 않으셨을까요? 이제 그래서 주차장에 내려서 지게를 꺼내놓고 그냥 아버지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고 그 앉는 순간에 아까 양 옆에 큰 누님하고 형님이 그대로 이제 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때 안내하는 분들도 뭐 옛날 오래전에 그 무슨 전설에서나 듣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인사하고 이게 지게 13kg, 아버님 몸무게 45kg, 총 58kg 정도의 무게를 지고 2박 3일 동안 금강산 8경 중에 2곳을 보는 일정을 이걸 소화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진짜 금강산에 왔구나 하는 정도의 풍경이 있는 장소까지 왔고 자갈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 정말 티 없이 막다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경치가 아름답다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풍경에 취하시고 그렇게 구경도 하시고 정말 내가 이 금강산에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여기를 왔구나 그랬죠. 네. 이게 이거 몸은 괜찮으셨습니까? 아무리
아버님이 몸무게가 가볍다 하셨더라도 전체 무게가 한 58kg를 폭포까지는 못 갔어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또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내려와서 온천을 갔는데 그래서 얼핏 나를 보니까 여기 팔뚝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까만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피가 안 통하니까. 네, 지게가 이렇게 등에서 출렁거리니까 이 지게끈이 어깨를 안쪽으로 이렇게 아이고.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팔하고 이쪽이 피가 안 통하는 상태가 계속 내려오면서 이어졌는데 이제 뿌듯한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둘째 날이 이제 만물상 코스인데 금강산의 만물상. 거기가 또 반드시 보고 와야 되는 그래요. 만물상이잖아요. 네. 아버님이 주차장에서 만물상을 딱 등지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나 갔다 와라. 그러시면서 이제 왜 그러실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목욕탕에서 아마 내 팔뚝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가신다고 니들 갔다 와라. 완전 단호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좀 고민하다가 우선 형님하고 누님은 처음이라 두 분 올라가시게 하고 나는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5분 간격으로 여기 15분만 올라가면 만물상이 있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막무가내셨죠. 그렇게 한 1시간 가까이 흐르니까 이제 앞으로 3시간 남았는데 시간 이제 얼마 없네요. 이제 근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찰나에 갑자기 무슨 만물상이 무슨 도술 부린 것 같이 그 밑에 깔려있던 안개가 쭉 올라오면서 마침 그때 어떤 뒤에서 어떤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가 아들이 저렇게 가자는데 한번 올라가서 만물상 보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제 못 이기는 척 일어나셔서 이제 슬슬 가보자 그러셨는데 지게를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거 지면 나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팔 붙잡고 이렇게 걸어 가시는데 이거 만물상이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이 만물상을 배경으로 아버지를 이 사진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데 형님이 산에 어딘가에 가 있고 휴대폰은 다 압수돼 있고 내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또 중년 여성분이 육성으로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가곡을 거기서 쫙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벅저벅 철계단 올라오는 걸 보니까 형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침 또 아니 누가 이렇게 노래를 이쁘게 아름답게 하는지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발길이 올라왔네 그러시길래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광경을 담으셨겠네요. 아버지 사진도 찍고 형님하고도 사진도 찍고 참. 정말 아름다웠다는 표현 그리고 아버지는 좋았지만 아이들이 힘들었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구한테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포근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중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이 한국인을 보고 반성하자. 효가 사라진 요즘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장면이다. 막 이래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막 사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예, 사인도 받고 사진 찍자는 분도 있었고 이야. 제가 이제 공자의 사당 다음 날 또 우리 친숙한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메이로다 그 산을 또 올라갔어요. 그 태산을. 예, 태산 아버님 그 산이 네. 바로 그 산이군요. 거기를 올라갈 때는 그 산동성 지역 방송인 제노TV에서 우리를 앞에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좀 어떻게 보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니까 참 또 감사하지만 이게 좀 올라가시다가도 너무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난 여기서 좀 이제 내려가고 싶은데 조금 더 좀 올라간다거나 이목이 집중돼 이목이 있으니까. 집중되고 막 TV가 막 카메라가 옆에 붙어서 이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게-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만큼은 중국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힘이 이제 나지. 일부러 걸음도 좀 빨리 걷고. 자세도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노 TV 아나운서가 내가 밥을 못 먹고 가지는 않았는데 밥도 먹지 못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밥을 먹기가 눈치가 보여요. 그냥 이게 좀 아버님만, 그런 것도 있어. 아버님만 생각하면 배가 부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를? 좀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으셨겠어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이렇게 옆 직원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면 대효자. 이게 사실 현재의 삶과 인터넷의 삶이 이게 괴리가 너무 커서 사실 사는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금강산을 시작으로 덕유산, 뭐 중국의 태산, 뭐 아버님과의 이런 여행이 좀 개석이 됐는데, 야 이게 근데 놀랍네요. 산행을 계속하시니까 백발 되신 지 3년 만에 아버님께서 검은 머리가 나셨다고요? 네, 아버님이 어머니를 잃으신 게 91세쯤 되셨을 예. 텐데 그때만 해도 흰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백발이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하얗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으로서는 황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산으로 둘러 다니다가 금강산, 뭐 덕유산, 뭐 그 다음에는 또 고향인 충남 서산의 팔봉산도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가면 90여 년 살아온 한평생 삶의 터전이 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풍경도 보시고 하는데 그때 당시 어떤 기자가 아버지를 모시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그러길래 마음 같아서는 우리 조선 팔도를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날 기사 제목이 이군익 씨 내년에 팔도 유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는데 일이 커지네. 팔도를 유람하자 그래가지고 한 2, 3년을 다니다가 어느 날 아버지 머리를 봤더니 다시 좀 까매지셨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을 벗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잠깐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늘 나오신 이 선생님께서 막둥이시잖아요. 유독 또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감사함에 또 아버님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셨어요, 아버님은? 그러니까 조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나이가 50이셨어요. 네. 근데 열심히 커가지고 10살 되니까 아버님이 환갑 잔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 20살 되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받아보면 바로 70이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직장 들어가서 뭐 결혼하고 뭐 애 낳고 하다 보니까 내가 30대 후반 뭐 40대 되니까 아버지가 벌써 90이 다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보다는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군익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버님, 금강산을 오르고 난 뒤에 6년 뒤에 아버님이 이렇게 좀 98에 작고를 하셨는데 참 또 이게 뭐 그 선생님께서 요즘은 이제 시조 시인으로 활동을 또 하신대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을 위한 시조를 또 지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비탈 일구시고 자갈밭 가꾸시어 노송의 껍질 같은 거친 손등 되신님 활처럼 굽으신 허리 어이할까 어이해
칠남매 품에 안고 모진 세월 건너시고 90춘추 메고지고 지팡이 벗사무니 살같이 지난 세월을 자손 보며 웃으시네. 항상 제 차 뒷좌석에 타고 계시다 보니까 백미러를 보면 항상 뒷좌석에서 잠을 안 주무시고 창밖의 풍경을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오늘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영월을 여행을 갔다 오다 보면 인천 다 오신 다음에 아버님이 이걸 구일군형이 13개다 그러시는 거예요. 시골 말로 터널을 구일군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월에서 한 2-3시간 차를 타고 인천까지 오는 동안 터널을 들어갈 때마다 그가 이렇게 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도 안 주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저 풍경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항상 이렇게 백미러 보면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정치가 또 있고 그런 데를 또 내가 가게 되면 아이고 여기는 또 내가 못 모시고 왔네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었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네네. 아버님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혹시?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실 지게 위에 앉으시는 과정이 본인은 내심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지게 위에 있을 때 내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편했는데 아버지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애잔한 그 마음이 오고 가는 그 과정들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에 처음 지게를 지고 첫 발을 띈 날이 6월 7일이에요. 6월 초쯤 되면 이때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을 갔을 때구나 이러면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